서울 도심의 공사장. 다양한 사람들 모습을 그려놓은 가림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저 YTN에서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네. 누군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노동자? 학생? 정치가들? 모르겠어요. 뭐 장애인? 어머니? 여자? 누가 없을까요? 노인이 없는 예, 맞아요. 노인이 없네요. 거. 노인들이 빠져 있지 않나요? 아 노인들이 빨리 젊은 사람들만 되어 있네 사실. 왜 노인분들은 안 그려놓으셨는지. 뭐 노인분들이 지나가다 봤을 때는 조금 소외감이 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설 자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예, 노인을 조금 뭐랄까 소외시한다 할까? 소원할 것도 없고 세월이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너무나 노인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희생을 것 같아. 우리는 가끔 주변에 많은 노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노인이 된다는 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소리 없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경관도 좋아서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얼마 남지 않은 햇살을 붙들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 합판으로 가려진 시설물. 무슨 공간일까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야말로 할아버지들만의 세상. 두 분씩 짝을 이뤄 장기와 바둑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정한 사람이 없이 장기를 둘 수 있으면 같이 두자고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두는 거야. 그렇게 오래 두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야. 장기야, 놀고 있네. 장기라고 되나? 별치고 에이 싸가지 여기서 죽으려고 혼나. 놀고 있네. 놀고 있네. 놀고 있네. 뭐지만 굳이 말로겠지. 이거 다른 집에 있으면 고독하고 또 나와 있으면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또 시간 보내고 서로 대화하고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는데 많이 나지. 여튼 여기를 나와야 시간 간 줄 모르고 웃고 얼마나 좋아. 5년 전쯤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100명 넘는 할아버지들이 찾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돈도 안 들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보니 점점 모이는 분들이 늘게 된 겁니다. 놀 데가 없으니까 제가 좋지. 단지 노인정에 가면 돈 내야 하고 그런 데 가면 시간도 딱 정해놓고 시간 재놓으면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시간제가 없잖아요. 앉아 놀고 싶은 데까지 놀고 그런 게. 전기 나갈 때까지 노는 게 뭐 여기는. 마루를 놓고 가림막을 만들고 할아버지들 스스로 돈과 힘을 모아 만든 공간이라 더욱 애착이 간다고 하시는군요. 이거 우리가 전부 다 돈 거다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이래 17일만 했어요. 한 사람이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서 이렇게 음악도 내고 치고 이 마루도 놓고. 처음 만들 당시엔 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걸 하는데 구청에서 와서 철거하려고 그러고 시에서 나와서 철거하려고 그러고
시간이 흘러 철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지내다니면서 애들이 다 갖다 버리고 가져가고 저 그때는 다 잡아 넣어버리고 저때.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애들 지내다니면서 말이야 학생들이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전부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사람이 젊었다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이게 조금 누가 뭔 말하고 이러면 사람이 서글퍼진다고. 할아버지들은 이곳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서울 종로 3가 지하철역. 꽤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길게 줄지어선 노인들. 한 선교단체가 무료로 나눠주는 빵과 커피를 받으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갖다가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자원봉사 미용사들이 이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발도 무료입니다. 특별히 주문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가끔요. 가끔요? 네. 가끔 계신데 그냥 깎는다는 거 자체에 마음에 드세요? 좀 마음에 들죠. 뭐 우리 노인네들 뭐 뿌릴 거 있어요? 적당히 하는 거지.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이발하는 노인들만 무려 120여 명. 종로 안국동 복지회관 거기를 주로 다니는데 거기서 이발하다 거기서 안 해버려요.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이발을 하고. 이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그날 생계해 나갈 것이 제일 힘들지. 가서 이제 아침밥 먹고 여기 나오면 그날은 또 거기서 이제 저녁 자고 아침밥 먹기가 생계 유지가 좀 어렵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이 즐겨 찾았던 이곳은 지난 3월 말 문을 닫았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한 시골 마을. 추운 겨울이라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들을 만나러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연세가 이제 65 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65, 70이 넘어요. 많죠. 아직이가 젊은 사람한테는. 65살 밑으로는 한 10집? 65살 밑으로는 한 10집 돼요? 10집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예. 60 넘었죠. 이 하얀 마을에서 70대가 많아요. 80이 가까워요. 다 70이 넘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 마을의 사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젊은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는 어르신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도 예, 한번 돼.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 둘이 사는 사람. 아예 세상에 이 풀장에서 아들네들이 나가야 살지 여기서 살겠어요? 여기 사는 거 안 바라세요? 안 바래요. 절대 안 바래고 다 가르쳐서 다 나가서 공무원 생활하고 뭐 다 그렇게 살지 이런 산골에서 뭐하고 살아요? 외롭고 쓸쓸하게 살 망정. 자식들은 떠나야 한다는 게 시골 부모들의 심정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몸 아플까 걱정이 돼요. 그때가 제일 걱정이 아프면 너 아무다나 문 안 열어보면 그냥 죽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혼자 사는 다 그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 혹시 이 동네에서 그런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있었어요? 안 봤어. 이 마을 노인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죽어버리지 뭐. 죽어갖고 뭘로 왔어요? 며칠 되더라 몰랐어요. 뒤에땀인데 되더라 몰라가지고 지서에서 두 분이 가보니 두가 반가운 데서. 그래도 일처리를 안 가보니까 모르지. 안 나와봐라 나 혼자 죽어도 모른다 그래요. 저도 혼자 사는 노인들만 사는 마을의 슬픈 현실입니다. 오래 살길 바라는 인간의 꿈은 지난 수십 년 사이 커다란 진전을 보였습니다.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경사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인 대한민국에서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감추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고령화될 줄 몰랐고요. 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던 거죠. 한 나라의 고령화 단계를 말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비중 7%를 돌파해 고령화 사회 단계에 들어섰고 2017년부터는 고령 사회, 2026년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심각한 점은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한 2, 3년 이후면 이제 우리가 소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넘어간 14%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25년 정도 그 시간이 거의 소요됐는데 우리는 한 17년 정도에 지금 그렇게 고령화율이 빨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일본은 그 25년 사이에 한 GNP를 17.5배를 이렇게 신장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3배 정도에 그쳐서 향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나올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노인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독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 연구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수준을 연구하다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그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저희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과연 정말 이런가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그 통계 기법을 다시 돌려보는 그런 작업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아, 정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심각한 결과란 이렇습니다. 15년 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절반 이상인 시군 지역, 즉 임계지방정부는 무려 16개. 특히 군위와 고흥, 신안군의 고령화율은 60%가 넘습니다. 65세 인구가 50%를 넘으면 저희는 우리가 임계지방정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65세 인구가 한 50% 넘게 되면 쉽게 보면 내 담이 무너져도 그 무너지는 담을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마을 자기 집 앞에 있는 논밭도 경쟁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지방정부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뭐 도의 직할 행정기관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 고령화율 1위로 지목된 경북 군위군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 구미, 칠곡과 인접해 있다 보니 젊은 층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구직과 진학을 위해 떠나고 노인들만 남다 보니 고령화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좀 열악한 것 같고요. 군위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위해서 유출이 좀 공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군위군에서도 전원마을 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 고령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시책을 상당히 많이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갖고 농촌에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만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대도시도 그렇지만 서울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군위군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는 대율 1위. 역시나 노인들 대부분이 경로당에 모여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날이라 할머니들 방은 시끌벅적합니다. 그거는 풀 나중에 하고 이쪽 동네는 리본 만드는 거 합시다. 요래 잡고 요렇게 동그란 게 있잖아. 일단은 이렇게 모여서 좀 즐겁게 얘기를 하시고 또 배우면서 서로 이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잘했네 내가 못했니 이런 그런 경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웃고 하시니까 좀 더 이제 젊어지지 않을까. 농촌 지역의 경우 경로당 말고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기회는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이게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좋지만 어르신들이 거동이 힘드시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다니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좋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할아버지들 방을 좀 살펴볼까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 없이 보이지만 이분들에게도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하교 다닐 때는 한 집에 둘서 써서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 비하면 그건 뭐 요새 애기가 없어가지고 거기 이 동네가 더 애기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들도 마을의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실에 뭐 모든 것이 젊은 사람들 오면 좋지.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기라. 그러면 이 마을의 현재 고령화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구가 약 한 120명 되는데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이 한 80여 명 되고 그럼 뭐 또 그러고 60 이상은 다 되지. 젊은 사람이 60 이상이 다 되지. 그 60 정도는 젊은 사람 축에 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60이 최고 젊은 사람이지 이 동네. 계산해 보니 이 마을 고령화율은 66%. 초고령 사회 단계 20%의 3배가 넘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첫째 그 무슨 마을 행사를 할 때도 좀 힘들고 또 이제 공동 생활 일에 하면은 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못 해요.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 뭐 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때도 많이 힘들고 그래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이 낮다는 겁니다. 어린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애를 낳으려면 가임 여성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시골의 가임 여성들은 전부 도시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 놓을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그쪽에는.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애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지역들은 조만간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은 궁핍합니다. 자녀 교육 등으로 노후 준비 미흡, 연금 체계의 부실, 고령으로 일할 기회 부족,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노인들이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4배 가까이 되고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0년 노인 약 4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인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5년 전하고 지금까지 추이를 쭉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호소를 하셨다면 이제는 정서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거의 함께 나타나고요. 특별히 옛날에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문제에 많이 걸려 있지만 노년기 자살 비율하고 어쩌면 이 상담의 어떤 추이랄까 경향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연결성이 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군포 시니어 클럽 소속 노인 4분이 부지런히 택배 물량을 옮기고 있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청년들의 움직임에 못지않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빠르세요. 아직까지는 정력이 대단합니다. 4분이서 함께한 지 어느덧 8년. 그렇다 보니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글씨가 다르니까 여기 가서 들여다보니까는 저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거대로 이제 가져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 놓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제 30등분 아래 거 50등분 이렇게 분리를 해 놓기 때문에. 오늘은 화요일이라 택배 물량이 특히 더 많은 날.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중 많은 그 수입을 올렸어요. 얼마야 받으셨는지 공개해 주셨어요? 공개를 35만 7천 원. 와, 예, 예. 그중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에. 분류 작업이 끝나고 가정으로 배송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또 낮에 배달이 이루어지다 보니 물건 주인을 못 만나서 헛걸음하기 일쑤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안 계셔. 이처럼 몸은 고되지만 나이 들어 다시 갖게 된 직장이라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아침에 또 내가 어디 나간다, 직장이 있다 그런 보람이 있고 나와서 또 이렇게 하니까는 이것도 또 보람이고. 국가의 뭐 복지 정책이라는 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됩니다. 할머니들이 주름진 손으로 재봉틀을 돌리고 정성스럽게 옷감을 다리고 자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포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한웅 재봉사업단 소속 할머니들입니다. 애기 이불은 그 산부인과에 납품되는데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도 그거 작사 사안고 오는 거 보면 아 저거 우리가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재단 해본 일 여기 와서 해보는데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몇 인치 몇 센치 자르줘서 내가 재단한다 그러고 내가 상가분께 저 바느질한 데 가서 일도 해보겠더라.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생활 규칙, 생활 규칙도 그렇고 또 이제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는 그 자부심. 나이가 먹은 사람들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러는데 여기 와서 시간도 보내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수입도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좋지. 일감이 좀 많고 열심히 하면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날은 쭉 할 거예요. 이렇듯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몇 년 사이 세상이 주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 뒤에는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익형 사업단을 만들려면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건물을 구할 수 있는 돈조차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당신들의 힘을 발휘하고 운영법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뭐 하나를 얻어 가지고 만들어라라는 개념을 좀 제가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 자원들 막 끌고 와야 되는데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시장형 삽단을 만들어라고 압박은 오고 또 만들자니 현실은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과 개인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시민사회나 기업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고민을 하는 그런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페인트를 다리 아래로 옮깁니다. 이들은 벽화 봉사팀으로 불광천 장기방 가림막에 그림을 그리러 온 겁니다. 나 이제 살림 차려 지금. 뭐 아주 짐이 많습니다. 아, 네. 살림 차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좋은 일이라 하니까요. 가진 건 없지만 재능 기부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바둑과 장기를 두시는 공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좀 표현을 하자. 이 삭막한 합판보다는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세대 차이 안 느끼고 어우러지면서 있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 뒤 삭막했던 합판에 서서히 그림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옛날 노인들이 즐겁게 바둑과 장기를 두는 모습. 강아지도 보이고 할아버지들의 익살스런 표정이 정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이들의 작업을 지켜봅니다. 저 바둑길. 정말 바둑길. 멍석에다 했어요. 멍석에다가. 멍석이나. 훨씬 그냥 화사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것 같고요. 삭막한 데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화사해졌어요. 좀 되게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한때기라서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았죠. 보기도 안 좋았죠. 예, 그냥 쌍막해다 그러나 그냥 안쪽에 할아버지 계시고 이쪽 뭐 할아버지를 가려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였고 또 추위를 또 가리려고 이렇게 하신 것도 있는데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좋은데요. 아유 멋있네. 아 멋있네. 아유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 확실히 달라졌어. 좋아요. 진짜 정말 고맙죠. 이 어려운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좋은 화장을 해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또 그림 자체가 구상도 그렇고 모든 거이 장기 방에 분위기가 딱 적합해. 그림 자체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시고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이거에 의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문제가 대학생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빈곤이요? 어려워서 그래.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러 나온 겁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나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어른들 만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노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 친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효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생각했던 거는 빈곤을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빈곤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책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상외로 놀랐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사회적으로 저희 세대와 자기 세대들이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도 약간씩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었어요. 일단 세대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좀 더 이해를 하는 그런 발판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에 비해서 노인 복지는 모든 국민들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도 결국은 노인이 될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누군가는 다 노인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다 노인 또는 노인이 되실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인을 보기 시작을 하면 훨씬 긍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유, 다시 태어나면 동산 안 짓고 싶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이 다음에라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또 살고 싶어. 제일 어려운 게 맨날 뭐 자식들 근심이지 뭐. 아직 어느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고 또 어느 자식이 또 부모 걱정 안 하고 다 마찬가지야. 뭐 자식이나 부모나 서로 근심하는 건 다 똑같다고. 바란 건 없는데요. 안 아픈 거 같아. 안 아픈 거 나는 바란 건 없어. 바란 거 뭐 있다 뭐 편하게 참으나 바랄까 뭐. 지금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 좋게나 잘 주고 막 그러지 뭐. 다른 소원 없어.